고등교과서 문법 이번 시간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우리가 요 가정법은 쌤이 항상 이제 고등 내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기본 개념만,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기본적인 형태만 정확히 기억하면 된다라고 늘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보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할 때 원래 if절 안에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그래서 had pp를 쓰고, 그럼 주절은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 형태를 쓰게 되죠. 요 기본 형태를 꼭 기억하되, 지금 이번 과에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뭐뭐가 무엇이 없었다면 또는 뭐뭐가 없다면, 이걸 우리가 흔히 without 가정법이라고, 또는 같은 의미로 but for, 두 개가 같죠.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 없었다면, 그래서 없었다면 하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고, 없다면 하면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이거는 주절의 동사 형태를 보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녀석들하고 같은 의미의 구문으로 쓰는 게 if 뭐뭐가 없었더라면 it had not been for 명사. 그래서 이렇게 문장 전환하는 것을 서술형에서 묻고 했었다. 그래서 이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 녀석이 돼요. 그래서 애를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without 명사나 but for 명사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들어주고,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면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렇게 됩니다. 명사가 없다면, 애는 없었다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그 100일에 대한 치료를 개발한 그 약을 개발한 이제 어떤 그 숨겨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게 과거 사실이, 과거 시제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보다 앞서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이제 흔히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의 요 구조,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요 구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패턴들 좀 챙겨서 일단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는 현대 기술이 없다면, 지금 있는데 없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을 가정하니까 애는 이건 가정법 과거구나,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명사 형태, 좋아요. 그럼 주절의 형태는 뭐다? would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기본적인 형태만 정확히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힘든 거야, 시험 칠 때. 그 다음에는 신속가당이 없었다면 불타 없어졌을 것이다 라는 건 과거에 신속히 대응해서 그 건물이 그대로 불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자, but for 명사, 에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가 다 되죠. 그 말은 주절의 동사 모양이 would, have, pp 형태. 이 burn down은 이 자체가 자동사 형태로 이제 뭐 타서 없어지다, 다 타버리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would의 pp 형태의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갖춰라. 3번도 보면 익명의 제보가 없었다면 있었어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그래서 그렇다면 주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니까 it were가 아니고 it had not been for, 요렇게 와. 주절은 맞는 형태로 왔고 would의 pp 형태가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너의 조언이 없다면 나는 끔찍한 실수를 할 것이다. 현재 내가 그럴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주절은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이 without 명사라고 쓰거나 아니면 for를 쓰겠다면 but for 명사 형태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without이나 but for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주절의 동사 모양을 가지고 구별하자. 자, 그래 놓고 이제 주어진 동사를 적절한 형태로, if절하는 형태를 보면 되죠. 그래서 주절이 if절이 지금 had not been, 그래서 안전벨트가 없었더라면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럼 주절은 would have 과거분사 been seriously injur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간단해요. 오히려 가정법은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if that 안에 또 had not been for 그 의사가 없었더라, 의사들이 없었더라면 마찬가지로 could have PP 형태를 써라. 그래서 could have lost his life. 그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번은 백신이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쓸 수 있는 게 without 명사 또는 but for 명사. 자, 근데 이제 if가 나와 있다라는 건 if를 활용한 가정법 문장을 써라. 그럼 뭘 판단해야 돼요?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또는 과거 완료인지 뭘 보면 될까? 주절의 동사 모양 보면 되죠. 주절이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다 라는 건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the vaccine 이렇게 써주면 되죠. 2번은 너의 격려가 없었다면 한국말만 봐도 과거 사실에 그리고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이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그러면 would have given up on my dreams.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전부 다 이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기본적인 형태만 알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가정법을 설명할 때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기본적인 동사 형태들을 정확히 암기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3번은 구멍조끼가 없다면 익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과거죠. 그러니까 주절이 would have pp로 나왔어요. 그 말은 if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the life jacket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막이 없다면 요거 가지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별 안 되죠.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그래서 가정법 과거구나. 그래서 I would not understand this movie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문장들을 볼 텐데, 자, 보세요. 이제 그 가정법 구문들을 좀 적용을 해야겠죠. 가장 기본은 어순,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는 가정법이라는 구문을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자, 그 참여자들이 없었다면 요거는 과거에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요거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라는 거구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if it had 구문 그대로 not been for 누가 그 참여자들이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복수니까 those로 수식해서 those participants 없었더라면 자,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분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건 could have pp 그래서 여기서는 couldn't have 그 다음에 classified 여기 지금 단어가 classifying으로 잘못 나가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어가 분류하다, 목적어를 분류하다 능동의 구조니까 could have pp라는 이 정도의 변형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많은 이미지입니다. that은 many를 수식하는 부사 형태고 그렇게 많은 이미지들을 분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현상들 스티브라고 불렸던 들 알게 됐는데 영혼이 알려지지 못한 상태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다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요거 가정법 과거로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them 그들이 없었더라면 자 그것은 it 그 다음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지금 might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ight have 어떤 상태로 자 남아 있었을지도 그게 remain이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might have remained 자, 이 remain이라는 동사는 꼭 기억할 게 항상 주어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여서 항상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데리고 옵니다. 어떤 상태? 알려지지 않은 상태, 즉 사람들이 unnoticed, 알아채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forever, 영원히 남아있었을지도 모른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 흔히 가정법이라는 기본적인 구문들, 가정법의 형태들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이해하고 그걸 이제 문제나 문장에다가 서술형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반복해서 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테스트도 많이 하겠지만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서면 이제 문제 적용하는 과정도 생각처럼 어렵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 학습 마치겠습니다.